예, 에너지머니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오랜만에 원전 산업 얘기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전이 그렇게 큰 이슈가 없는데 예, 원전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도 좀 받았고 네. 이제 한번 좀 돌아볼 만한 종목이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예.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지금 보시면은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각해져 가지고 네. 이제 그 냉난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그 큰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이제 여름 같은 경우도 전력난 비상이 올 거고 이제 겨울이 되면 또 그 이제 요즘은 전기 가지고 또 난방을 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전력 수요가 더욱더 늘어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 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그 신재생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그리드 전력망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냉난방에 들어간 전력 수요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조금 대응하기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대한 징검다리 개념으로 우선은 원전을 봐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특히 이제 앞으로도 전력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게 현재로서는 원전이기 때문에 이쪽을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이 SMR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번 정도는 원전의 붐이 일 수 있는 상황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신규 증설 발전을 통해서 전기 가격을 내리고 좋은 모델이 요즘 핀란드라고요? 네, 지금 이제 핀란드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수력 발전이 우선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네, 그래가지고 빙하가 많이 녹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래서 이 그 수력 발전량이 되게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그 여기 보면은 올킬워터라 그래가지고서는 원전 이름이 그 지역인데 그 지역에 1, 2호기 말고 이제 3호기가 새로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 때문에 이번에 그 핀란드가 전력 가격이 29일에 제로 유로를 찍었던 적이 있어요. 저렇게. 아, 예. 예, 이제는 너무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만 좀 발전을 좀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는 당분간은 원전을 오히려 좀 가동을 조금 축소를 좀 하겠다 이런 단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천연가스가 지금 좀 어느 정도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 개념으로도 현재 핀란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러시아 에너지의 의존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인데 여기서 앞으로 좀 더 떨고 가지고 어느 정도 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핀란드 국민 같은 경우도 65% 정도는 원전 발전에 이제 그 발전을 좀 확대하는 거에 찬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데 추가 필요성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전체 에너지에서 뭐 효율이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3대 축의 하나로 보시면 되죠. 화력 발전, 그 다음에 원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천연가스, 가스 발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3개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석탄 발전으로 가는 화력을 앞으로는 이제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는 게 이제 10차 전력 기본 계획, 그래 전기본이라 부르는데 이 계획에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이 25기의 원자로 중에서 19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 6기는 지금 정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해서 정비 중인 원전이 생각보다 요즘은 조기 투입이 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그 상황이고 이번에도 역대급 폭염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원전의 조기 투입은 좀 앞당겨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우리가 이제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요. 국가마다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고요. 다 그런데 결국 신재생과 함께 그러니까 원전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도구인가 보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전체적인 신재생 에너지가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전력망을 독립적으로 더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더 늘려줘야 되는데 이 전력망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10차 전력 기본 계획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신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전용의 전력망 즉 그리드가 먼저 어느 정도 개발이 돼야 되고 그다음 여기에 맞춰 가지고 ESS 시스템이 좀 더 많이 구축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부가 지금 원전 산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로드맵은 이제 어떤 거예요, 앞으로? 예. 지금 현재 그 나온 것들은 그 10차 전력 기본 계획이라고 해서 작년에 이제 정확히 작년에 이제 그게 나왔죠. 9월에. 네. 요거를 가지고서 가게 되는데 그 여기에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원전에 관련된 걸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1600메가와트짜리 신규 한 기만 지금 일단 더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금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선 잡아놨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요거로 봤을 때는 지금 그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망의 확충.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기존의 전력망과 잘 이제 연결하는 즉 스마트 그리드하고 이 여러 가지 부분이 어떻게 맞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오늘 3% 정도, 또 어른의 어제 오늘 강한데요. 뭐 대체로 원전 관련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별로 관심이 없고 주가가 근데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한 번에 그 순환매를 도는 것도 있는데 예.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수주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그렇죠. 예.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이집트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일단 그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거기서 협력업체로 이제 시공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번에 그 폴란드 원전도 됐었는데 이 지금 웨스팅하우스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아직까지 원전이 바로 가기에는 약간은 좀 힘든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해외 수주 발표가 나오게 됐을 때 아니면은 이제 SMR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더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24년 아니면 2023년 말 즉 올해 말에서 내년 정도 됐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 SMR 이슈가 앞으로 이 주가를 상당히 많이 견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기존 원전 수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새로운, 우리가 최근에 뭐 AI도 그렇고 항상 새로운 혁신이나 새로운 기술이 동력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SMR을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SMR은 지금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 단계인지 궁금하고 또 원전에 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일단 그 SMR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테라 파워라든가 뉴스케일 파워 같은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현재 그 IAEA에서 지금 정해준 냉각제 즉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소디움 즉 나트륨 냉각로를 가장 이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을 해가지고선 들어갈 수 있는 관련주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현재 이걸로 봤을 때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단 SMR 관련주들 일단 대기업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한전의 자회사 3사들 지금 그 여기도 지금 자리가 상당히 낮게 내려와가지고선 지금 바닥에서 좀 기간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나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MR과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다 일정 부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기업을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나요? 보통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과거에 얘기 좀 그런 했던 것 것도 같은데. 있지만은 예. 이제 또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여기에 좀 들어가가지고 예, 지분 예. 투자를 하고 있는 지분 이런 투자한. 지분 투자라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보면은 오히려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또 여기 보면은 삼성물산이라든가 DLENC 같은 경우도 역시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한전의 자회사들 늘은 이제 관련하면 이제 관심 받는 쪽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한전 브라더스. 네. 눈여겨볼 만하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예, 오늘은 이제 원전이 사실 별로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포인트와 함께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SC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